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만 혼자 소외되는 것 같아. 50대가 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따라 유독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시죠? 나만 이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상담 현장에서 만난 중년분들의 90% 이상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나셨는지 오늘 여러분께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47살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제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제 말을 흘려듣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제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제가 느꼈던 무시당한다는 느낌의 90%는 사실 제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 중년이 되면 유독 이런 감정이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말이죠. 먼저 하나 약속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인한 실제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 회의에서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0분 후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내가 한 말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 말에는 왜 힘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저도 정말 그랬어요. 특히 제가 48살 때였는데 가족들과 여행지를 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 어때? 라고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후에 조카가 제주도 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니까 모두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내 말은 왜 들리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피해의식과 인정욕구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뇌에서는 자동으로 더 많은 증거들을 찾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배제감의 약 75%는 실제 상황보다 과장되어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우리가 느끼는 무시당한다는 감정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왜 중년이 되면 이런 감정이 더 강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일들이 많았어요. 승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무한했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외모도 변하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죠. 이런 변화들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가족 관계의 변화예요. 아이들이 클수록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죠. 배우자와도 예전만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고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는데 요즘은 내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절절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해요. 하나는 더 크게, 더 자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크게 말해야겠다. 더 자주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실제로 거리를 두게 되죠. 다른 하나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말은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소통이 줄어들면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모두 경험해 봤어요. 처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의에서도 더 자주 발언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더 열심히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더 미지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후배가 팀장님,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벽을 쌓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해의식과 인정욕구의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은 그런 어색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거리를 두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역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의 83%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즉, 상처받지 않으려고 미리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거죠. 하지만 그 방어막이 오히려 소통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시시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끊어버리거나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를 무시한다는 결론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제가 뭔가 말했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내 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단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분이 상해서 대화를 끊거나 아니면 더 과격하게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아까 전화가 와서 잠깐 확인했는데 말씀하신 내용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런 오해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해져요. 그리고 예민해질수록 작은 것들도 크게 받아들이게 되죠. 결국 스스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정말 우울해서 집에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예전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셨는데 요즘은 뭔가 힘들어 보여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피해의식 때문에 정작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로 제가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게 있어요. 바로 선입견 없이 상황을 바라보기였어요. 누군가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 바로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회의에서 제가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내 의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생각하고 있는 중이구나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더 편하게 저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서운하고 더 외로워지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관심을 표현해요. 제가 예전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주변에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 제가 기대하는 방식과 달랐을 뿐이었죠. 예를 들어 제 동료 중 한 분은 말은 별로 안 하시는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커피를 한 잔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우울해하면 평소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건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관심 표현이었거든요. 당신이 중요해요. 당신 의견이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관심 표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더 절제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나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황 재해석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가 소외된다고 느낄 때 바로 무시당한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최소한 3가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나를 피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바쁠 수도 있다. 폰을 못 봤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적어보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해보는 거예요. 저도 3개월 동안 이런 일기를 써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무시당하다고 느꼈던 상황들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었어요. 세 번째는 직접적인 소통 연습입니다. 뭔가 서운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혼자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또는 제 말이 불편하셨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네 번째는 관심 표현 방식 다양화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방식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방식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을 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관심을 표현하거든요. 5번째는 자기 인정 연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일 중에서 잘한 것들을 찾아보고 내 자신에게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의존하면 그들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덜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6번째는 작은 성취 쌓기입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든지, 책을 한 장 읽는다든지,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작은 일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덜 의존하게 되죠. 7번째는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고 제 의견을 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선순환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실제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80% 이상은 우리에게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의 부정적인 반응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런 부정성 편향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연습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거네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피해의식에 빠져 있을 때는 정작 우리를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놓치게 돼요.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거의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보려고 해도 자꾸 예전 생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관점과 반응을 바꾸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세 번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예전처럼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내가 또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구나라고 인식하고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오면 돼요. 네 번째,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중년이 되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이런 감정 자체가 아니라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내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말로 나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가족들이 정말로 나를 소홀히 대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객관적인 관점과 건강한 자존감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피해의식에까지 빠져 있으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돼요.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지키고 있으면 더 나은 대안들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직장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어요. 새로운 젊은 상사가 기존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분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그 상사 한 명뿐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오히려 그분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분은 동료들과 연대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분이 계속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이런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또 다른 분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거였어요. 어릴 때는 뭐든지 부모에게 의존했는데 성인이 되니까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전히 부모에게 먼저 상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일상적인 소통이 줄어든 것만 보고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어머니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챙겨주려고 하는 대신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역할로 바뀌신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간 익숙해진 생각 패턴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도 자꾸 예전 생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구나라고 인식하고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인한 실제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변화가 느리더라도, 가끔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 바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끼고 걱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이제 그런 다양한 관심 표현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